자, 다음은 2차원 문제로 생각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문제는 여기 있는 가운데면 또는 지금 이제 보기 쉽도록 이제 이쪽 면이라고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쪽 면을 기준으로 지금 G축으로 나와 있는 쪽으로 모멘트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문제를 보면 지금 뒤쪽으로 이런 굽힌 문제는 뒤쪽으로 모두 다 동일한 값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평면 변형률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쪽 면만 그려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가서 다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PE4라고 해서 이것은 2차원 플레인 스트레인 평면 변형률 문제를 풀기 위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인컴패터블 모드를 쓰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서 빔, 그 다음에 2D 문제가 되고 디포머블이 되고 쉘 형태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으로.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평면에서 지금 100에 25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요 밑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5만큼 내려오면 되니까 여기서 0,-12.5 이렇게 되면 빔이 가운데에 오게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100,12.5까지 그림을 그리면 이 가운데 부분이 0에 와 있는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 버튼을 누르고 던을 하고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 빔을 그린 형태가 되겠죠. 쉘로 만들었고 우리가 스케치한 면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머티리얼 더블 클릭을 하고 이것은 역시 스틸로 주겠습니다. 메케니컬에서 엘라스티스트에서 엘라스틱을 선택을 하고 10000 하고 키 누르고 0.3을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를 하고 머티리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섹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섹션에서 여기서 그냥 빔으로 넣어줘도 되고요. 이름을 여기서는 2차원상으로 봐서는 이것은 솔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고 호모지니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스틸이 있고 여기에서 다만 두께를 우리가 같이 30으로 넣어주면 전체 뒤쪽으로 30만큼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을 만들었으면 어사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사인 더블 클릭을 하고 클릭 던 하고 빔 아까 전에 만든 거 그 다음에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섹션에 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두께를 집어넣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OK가 되면 다음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셋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을 우리가 픽스라고 잡을 거니까 컨티뉴 해서 라인만 클릭 던 오른쪽 똑같이 묶어서 줄 거니까 여기 서피스로 주고 로드 컨티뉴 오른쪽 편의 끝에 거를 클릭을 하고 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운데 라인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시로 가서 여기에서 이 파티션 중에서 여기는 이거를 셀이 아니고 3차 아니고 페이스가 되니까 페이스로 한 다음에 유저 쇼티스트 패스를 해서 클릭을 하고 이 두 점을 찍으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주고 파티션 하면 이렇게 잘려진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셋을 한번 만들어 주면 미드 플레인은 컨티뉴하고 이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 플레인을 잡아준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메쉬를 자를 때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2차원 문제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2.5 정도로 글로벌 사이즈로 해서 잡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즈를 2.5로 선택을 하고 오케이 다음에 던 한 다음에 요소는 여기서도 굽힌 문제니까 똑같이 인컴패터블 모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면 플레인 스트레스가 있고 플레인 스트레인이 있는데 플레인 스트레인으로 풀고 인컴패터블 모드를 쓰겠습니다. 플레인 스트레스는 주로 얇은 재료들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컴패터블로 하고 OK를 하고
다음에 done, 다음에 메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시가 끝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역시 어셈블리를 하면 되겠죠. 어셈블리에서 인스턴스를 파트를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다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제너럴로 가서 continue, 여기도 똑같은 방식을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0.1에 0.1 그래서 OK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도 역시 조금 전같이 이 면을 여기다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서도 다시 인터랙션에서 보면은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이제 여기다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셋에서 컨스트레인트를 잡으면 셋이 다시 뜨니까 create constraint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플링으로 가고 continue, 여기에서 지금 컨트롤 포인트를 잡으면 여기서 자동으로 이 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넣고 던을 해주고 서피스는 선택해서 우리가 넣어줬던 이쪽 라인을 선택하겠습니다. continue, 그리고 전체 다 모든 자유도를 다 구속을 하겠습니다. 이 RP점에 OK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필드 아웃풋에서 우리가 필드 아웃풋은 더블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결과를 볼 때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S가 스트레스인 거고 L가 이제 스트레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들을 미리 보면 스트레스에서 지금 스트레스 컴포넌트를 모두 다 뽑자 라는 것이고, 스트레인으로 가보면 PE는 혹시 소성이 들어가게 되면 플라스틱 스트레인에 대한 컴포넌트, PEQ는 equivalent plastic strain이라고 해서 유효 소성 변형률 값이 되겠습니다. 소성 변형률의 어떻게 보면 유효값,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이 될 것이고, 이건 플라스틱 스트레인의 크기. 그래서 보면 L1을 보면 logarithmic strain component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형률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splacement에서 우리가 U를 항상 변이를 보거나 UR 회전을 값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CP 값이기 때문에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UR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force 반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내려보면 여기에 열어보면 이제 볼륨, thickness, 그 다음에 coordinate가 있는데 코드를 클릭을 해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변형 후에 좌표도 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클릭을 해주면 나중에 뽑을 때 좀 더 편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랙션 했으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픽스가 될 것이고, 주어진 걸로 쓰는데 여기서 셋을 띄워서 빔원에 픽스, 컨티뉴, 여기는 전체 면 전체가 되어 있으니까 핀으로 잡고요. 오케이. 그리고 하중을 모멘트로 주고 이거를 모멘트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뉴, 그 다음에 RP set 1, 그 다음에 이 지축이 나오는 쪽이니까 지축 방향으로 회전 방향으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0 하나 둘 셋까지 넣어주면 1000N 미터 값을 밀리미터로 바꿔서 넣어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이쪽에 회전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아까 전에처럼 잡으로 가서 그래서 create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CPE4의 I를 모멘트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continue, 여기서는 OK를 하고 서브밋을 하면 해석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해보면 쭉 뜨게 되겠죠. 그래서 디스미스를 끝내고 리절트를 보면 조금 전과 같이 어떤 거 2차원 문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ySES는 역시 이 중력들의 조합을 가지고 만든 값이 되는데, 여기서는 다른 쪽도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S11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쪽은 압축이 되고 아래쪽은 인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전과 같이 값을 추적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 같이 역시 노드로 하고 S11에 대해서 이 끝단부들은 끝단이 잡혀 있어서 이쪽 부분이 여기가 우리가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굽힘을 줬을 때 이 점이 위쪽으로 중립면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능력이 안 나왔을 건데 이 면이 지금 Y축 방향으로 못 움직이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응력이 불균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서 보면 이 가운데쯤에서 생각을 찍어 보면 됩니다. 응력값들은 그럼 역시 320 근처로 나오죠. 우리가 이론치로 계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률도 역시 여기 보면 L2를 써서 이건 저장하지 않고 L2의 원론을 쓰면 똑같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클릭을 해보면 되겠죠. 일부 조금 차이는 나긴 하는데 대략적으로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립면을 찾게 되면 중립면 또 이제 이건 조금 이 형태도 역시 20배 정도 확대가 돼서 나오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립면도 조금 전과 같이 여기서 조금 전과 같이 이 점 클릭, 이 점 클릭, 이 점 클릭을 하면 이 디폼드 코디네이트로 해서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 조금처럼 같이 그리면 대략적으로 유사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곡률 값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쪽 라인을 설정을 해두긴 했는데 그 라인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데이터 매니저에서 create를 하고요. 우리 데이터들은 그전에 보면 필드 아웃풋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처럼 보면 코디네이트를 보면 그래서 이건 실제 위치 값입니다. XY 값인데 이건 크기가 되고 1이면 X쪽 위치 값. 실제로 이 전체 X 값이고 이 값이 Y 값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에서 프루브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XY 값을 뽑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드 아웃풋에서 컨티뉴를 하고 여기서 유니크 노달 값 중에서 우리가 코디네이트 값을 XY 값을 뽑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노드를 우리가 실제로 셋에서 잡아두었던 이 미드 플레인의 값들을 뽑으면 이 값들의 전부 다 모든 XY 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액티브 스텝 프레임에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나오니까 전체 변형 가는 과정을 보고 싶으면 이걸 다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10번 마지막 값만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여기에서 얘를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이 각 노드들이 전부 다 각 1번 노드들의 마지막 데이터가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 값들은 따로 여기서 뽑아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에디트를 하면 이게 지금 1번 점은 마지막에 Y 값이 이 값이라는 거고 X 값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데이터는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방식으로 뽑게 되면 보통 이 방식은 한 절점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통 뽑을 때 예를 들면 일단 앞에 있던 이 데이터가 많이 나왔으니까 얘는 지우도록 하고요. 딜리트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정한 여기에 있던 특정한 여기 있던 한 점의 진행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만 뽑으려고 할 때는 그래서 create를 하고 field output에서 그래서 이 값을 뽑는데 여기에서 이 셋 전체를 하지 않고 여기서 뷰포트에서 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하고 여기서 클릭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클릭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자 에디트 셀렉션을 하고 이 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턴을 하면 한 노드가 나왔고 이 점을 저장 또는 이렇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 점들을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게 액티브를 전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올 스텝을 하고 OK를 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를 해보면 지금 Y를 봐야 되겠죠. Y를 보면 마지막에 있는 그 점이 시간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쭉 변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데이터 지금 했던 게 XY네요. 여기 있던 이 데이터 값이 Y 값이 됩니다. 가운데 있던 절점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한 점의 이동을 보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지정해서 값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오버레이로 한번 볼까요? 오버레이로 보면 이 값이 이렇게 된 것이고, 이렇게 보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천천히 속도를 낮추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위치로 가게 만들고, 우리가 그 다음에 뽑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패스를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쓸 때 여기서 보면 일단 오버레이를 끄고요. 패스 1인데 노드에서 우리가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노드 라벨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 점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셋을 미들 플레인에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add before를 누르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미드 플레인에 우리가 여기에 잡아놨던 거기 때문에 얘를 셀렉션을 하고 OK를 해주면 이 점들이 쭉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OK를 해주면 이 패스가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쭉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점이 스타트 점이고 이 점이 끝점이 되는데 중간에 다시 돌아오는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번은 스타트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1번은 시작점이 맞고요. 그래서 끝점이 45번인데 우리가 아마 셀 나누면서 중간에 2번 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점을 지우면 2번 점이 1번, 우리가 여기를 한번 잘랐기 때문에 1번, 2번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2번을 넣어주면 이 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연결된 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체 패스가 되고요. OK를 해주면 이 패스를 클릭하면 이 점들이 쭉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뽑을 때, 크리에이트를 할 때 여기서 패스에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에서 컨티뉴를 하고, 여기서 보면 패스에서 보면 X와 Y로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X를 X 코디네이트로 잡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우리가 10번째 프레임만 OK를 하고, 필드 아웃풋을 지금 코디네이트 2 Y 방향으로 잡으면 필드 아웃풋에서 우리가 이 코디네이트를 넣어놨었기 때문에 2를 잡고 OK를 해주면 X축에는 X 코디네이트 값, Y축으로는 Y 코디네이트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하면 이런 형태로 이 가운데 미들 플레인이 이쪽 축으로 보면 이쪽은 X축, 이쪽은 Y축의 값으로 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에디트를 하면 이걸 컨트롤 C를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컨트롤 C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 값이 X 값이고 이 값이 Y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그려주면 삽입해서 차트로 해서 선으로 그려주면 이 값이 2차 원상에 아까 풀었던 게 중립면의 위치가 됩니다. 처음에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이렇게 쭉 있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스를 이용을 해서 뽑으면 조금 더 면을 쉽게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에 대한 평면 변형률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응력값 또는 위치값. 그래서 여기는 엑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만약에 CAD 같은 걸로 가져가면 여기서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까 그렸던 것이 이렇게 보면 이 점하고 여기 나와 있던 이 점 그냥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52점이었으니까 이 점이 3차원에서 그렸던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점이 3차원에서 그렸던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12.5만큼 차이가 나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거 더하기 12.5 위치가 달라졌으니까요. 위치를 맞춰주면 지금 이 값하고 이 값을 가지고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값을 그렸듯이 아바쿠스에서 이 값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반지름을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그냥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델에서 지금 빔 파트를 하나를 더 일단 와이어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금 보면 0,0이었고 두 번째 점이 52.4998, 0.150066, 세 번째 점이 99.981, 0.551188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세 점이 만들어진 거고 원을 그려서 이 점을 맞춰주고 반지름 값을 구해보면 이 값은 지금 8,950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금 더 중립면 같은 것들이 지금 그렸던 것들은 우리가 지금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두꺼운 보기 때문에 중립면이 여기가 아닌 다른 데로 지금 특히 포화송비를 줬기 때문에 중립면이 다른 데로 이동해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곡률 반경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2차원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